반갑습니다. 아이러브 강남 서경희 원장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섹션은 PLLA 30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PLLA 30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컬트라나 주베르 볼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성분은 스컬트라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스컬트라는 인젝을 할 수 있지만 현재 PLLA 30은 인젝이 허가가 되지 않았으므로 저희는 도포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발라서는 더미스까지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홀을 뚫어서 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할 건데요. 일단 PLLA 30의 장점을 보고 도포함으로 인해서 환자가 힘들지 않고 그리고 다운타임이 거의 없이 좋아지는 모습을 즉각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LLA 30은 스컬트라하고 똑같이 PLLA입니다. 성분 자체가 요 한 장이 이 PLLA 30의 설명을 다 담았다고 해도 됩니다. 안전하고 그리고 포린 바디 리액션이 별로 없고 파고사이토시스가 제거되지가 않고 그리고 그래놀로마가 잘 안 생기고요.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잘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PLLA 30의 분자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PLLA는 락틱 애시드가 기본 단위로 되어 있고 폴리락틱 애시드의 이제 중합체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LLA가 생체 내로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서 물에 의해서 가수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가수분해가 되고 나면 폴리머 링이 끊어져서 이것은 TCA 사이클에 의해서 CO2하고 HO2로 완전히 분해되어서 사라지기 때문에 몸 안에 남는다든가 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없어서 굉장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물감이나 생체 내에 남아서 걱정하는 그런 일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면을 보면 울퉁불퉁한 것은 파고사이토시스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매끈한 곳은 매크로파지에 의해서 탐식되지가 않고 주변 조직으로부터 2, 3주 정도 지났을 때 콜라겐 5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둥근 표면이 울퉁불퉁하지가 않고 매끈하기 때문에 갖는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은 둥글게 되어 있는데 이 PLLA 30이 사라질 때 안쪽은 이렇게 훨씬 더 속도가 빨리 가수분해 되고요. 그리고 바깥쪽은 좀 천천히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형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우리가 파티클의 사이즈가 되게 문제인데요. 너무 작아도 20 마이크로 미만이 되면은 파고사이토시스가 잘 되고요. 그리고 너무 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PLLA 30은 20에서 50 마이크로 정도인데 평균 한 30 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파고사이토시스가 잘 되지 않으면서 충분히 유지를 했다가 콜라겐 파이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되게 균일하고 동글동글하면서 표면이 거칠은 게 없어서 이렇게 안전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이런데 분자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질량도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생략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17만 달톤 정도 되는데 여기는 한 31만 달톤 정도 되어서 훨씬 더 오랫동안 잘 유지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은 잘 들어가지 않아서 우리가 흔히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CO2 프럭셔너를 이용해서 더미스에 홀을 뚫어서 PLLA를 흡수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했는데 상당히 결과가 좋았다는 그런 논문이고요. 그래서 PLLA 30은 보통 이제 유지 기간이 이렇게 24개월 이상 이렇게 많이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 크기가 20에서 50 마이크로 그래서 평균 한 30 정도 되고요. 아주 모양이 끝이 매끈매끈하고 일정한 모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기 보면 31만 1000 달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질량 때문에 바로 탐식되지가 않고 오랫동안 2주 정도 그렇게 잘 유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병원은 주로 CO2 프락셔널을 이용하는데 그 CO2 프락셔널은 각 병원마다 많이 갖고 있지만 저희는 오늘 카이즈 300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이즈 300을 쓰는 이유는
일반적인 CO2 프락셔널하고는 조금 더 부드럽고 그리고 통증도 없습니다. 보면 저희가 마취크림을 일절 바르지 않고 시행하는데 환자는 거의 아파하지 않고요. 그리고 나오는 방식을 보면 조금 차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타겟층은 저는 거의 진피의 상부층을 많이 타겟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파필러리 더미스와 레티큘라 더미스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파필러리 더미스가 우리의 주로 주 타겟층이 되고 여기가 좋아지면은 색소도 좋아지고 잔주름도 사라지고 그러면 피부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0.3mm 정도가 타겟이 되고요. 그 더 깊이 있는 것은 레티큘라 더미스라고 해서 주로 흉터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필러리 더미스에서는 주로 콜라겐 타입 3가 많이 만들어지고 콜라겐 타입 3가 훨씬 더 많이 만들어져야 상대적으로 훨씬 더 피부가 부드럽고 좋은 피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 보면은 타입 3와 타입 1이 한 1대1 비율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덜트에서는 타입 3보다는 타입 1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피부가 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겟층은 파필러리 더미스가 되고 이 카이즈 300은 거의 여기를 타겟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이런 기존의 레이저는 한 번을 이렇게 길게 들어가서 열 손상이라든가 통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심했는데요. 카이즈 300은 한 번 들어갈 걸 여러 번 쪼개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아프지도 않고 하고 난 뒤에 열감도 생각보다 훨씬 덜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술은 저희 병원에서 카이즈 300하고 PLLA 30을 단 1회 시술한 환자입니다. 그리고 시술 결과는 일주일 뒤에고요. 굉장히 칙칙했던 피부도 좀 많이 좋아지고 어떤 분은 아이백 있는데도 생각보다 좋아진 그런 걸 보고 있는데 아이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PLLA 30이 들어가서 안에서 좀 좋아지면은 약간 완화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텍스처는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운타임이 없으니까 그것 또한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흉터 이런 데도 쓰기도 하는데요. 저희 병원은 흉터는 이 방법으로는 하지 않고 주로 피부의 탄력이나 그리고 스킨 텍스처를 좋아지게 하는 것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즉각적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환자분은 지금 마취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전반적으로 피부가 좀 많이 칙칙한 게 좀 느껴지거든요. 이 색소를 이걸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색소로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피부가 좀 좋아지는 것이 느껴지고 여기 이렇게 눈 밑에 좀 꺼진 것들도 좀 차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좀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보통은 저는 뭐 니들 RF 종류를 시술할 때는 앰플을 도포를 하고 니들 RF를 찍는데 그것이 결과가 훨씬 좋았다는 논문들이 여러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CO2 프락셔널 종류는 먼저 홀을 다 뚫고 저는 도포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다운타임이 한 반나절 정도? 그래서 피부가 되게 이분처럼 얇거나 또 약간 예민하신 분들은 하루 정도 약간 빨갰다가 그 다음날 다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세요? 아니요. 그쵸? 안 아프죠? 니들 RF를 저희 병원은 실포맥스를 쓰고 있는데 실포맥스를 하고 난 뒤에 주베르골 도포해 보면은 하얀 가루가 그대로 좀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하얀 가루가 남는다는 것은 이제 안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쇼트 프락셔널을 하고 난 뒤에 트랜스킨이나 이런 플라즈마 장비 아니면 다른 장비들을 같이 사용하면은 정말 하나도 남지가 않고 그대로 쑥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스컬트라나 주베륵 할 때 캐뉼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통증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시술이 되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캐뉼라를 써서 얼굴에 인젝하는 거와 이렇게 도포하는 것에 이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젝을 하면 확실하게 우리가 넣고 싶은 타겟 부위에 정확하게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얼굴 전체를 다 캐뉼라로 깔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도포하는 것은 정말 꼼꼼하게 전체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눈가는 좁게 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줄여서 들어가면 할 때는 안 아픈데 하고 나서 약간 열감 있죠 지금. 네. 요 화끈화끈한 열감이 한 반나절 정도 갈 거예요. 그리고 한 3일 정도는 화장이 조금 안 먹을 거예요. 약간 까칠까칠한 느낌이 드는데 요거는 이제 이 홀을 다 뚫어서 그런 거예요. 아픈 거는 정말 죽어도 싫고 적은 비용으로 확실하게 좀 좋아지고 싶다 할 때 이렇게 카이즈 300하고 저는 PLA 30을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도포하면은 이미 이제 홀을 다 뚫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잘 들어갈 거예요. 밖에 포장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LLA 30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믹스를 해서 바로 써야 되겠다 하면은 볼텍스 같은 그 섞는 기계로 잘 섞어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 반나절 정도 좀 놔두면은 훨씬 좀 잘 골고루 섞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트랜스킨이라는 플라즈마 장비인데 지금 바람 소리 나오는 것이 지금 플라즈마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비를 활용하면은 훨씬 더 침투력이 좋고 환자가 그 열감도 좀 빨리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실 시술하고 난 뒤에도 환자들이 다른 아픈 시술은 되게 좀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실하고 난 뒤에 카이즈 300 이용해서 한번 하고 난 뒤에 PLA 30을 전체적으로 도포해주는 방법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물론 비용이 이제 문제겠지만 그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실 시술과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피부 시술로서는 그렇게 조합을 해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낳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오시는 분이나 또 지방에서 오시는 분 그리고 또 바로 한 번만에 끝내야 되시는 분들은 저는 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얘는 세포를 좀 연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지나가고 나서 하면은 흡수가 되게 생각보다 잘 되거든요. 사람들이 뭐 하고 나면 피부에 닿는 것조차 좀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좀 시너지는 좀 확 더 생겼으면 좋겠다 할 때 이런 식으로 병합 시술을 한다면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 끝나고 났을 때보다 지금 요거 진정 관리 들어가니까 진정된 느낌이 좀 드세요? 네. 그리고 요 시술을 하고 난 뒤에는 한 3시간 정도는 화장을 안 시키도록 합니다. 세포가 열려 있어서 안 좋은 것들이 들어가는 거는 별로 추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스킨 로션 같은 거 이렇게 보습제 바르는 거는 괜찮고요. 화장은 한 3시간 후에 하세요. 그리고 한 카이즈 300을 썼기 때문에 피부가 약간 까칠까칠할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도 내일부터. 그래서 뭐 왜 이렇게 까칠까칠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원래 그렇게 홀을 다 뚫고 나면 그런 증상은 정상적인 소견이고요. 한 3일 정도 화장이 조금 덜 먹어요. 그리고 나서 약간 때 밀리듯이 각질이 좀 생길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일주일 이내로 깨끗해집니다. 오, 많이 깨끗해졌네요. 그죠? 나머지 조금 한 5분 정도 조금 더 침투하는 걸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눈 밑에가 좀 많이 꺼져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요럴 때 여기를 계속 도포를 하면서 침투시키는 방법을 하시면은 훨씬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오늘 영상이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누우셔야 돼요.